작고 빠르게 시작하는 제조업의 생성형 AI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메가존 클라우드 공성배 센터장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공성배입니다. 제목이 이제 작고 빠르게 시작하는 제조업의 생성형 AI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가 이제 24년도, 23년도 진행해 오면서 고객분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생성형 AI를 접하시는 자세, 약간 느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도 작년에 뭐 POC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번, 30번. 예. 근데 실제 프로덕션으로 넘어가는 컨버전에 대해서는 이게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뀝니다. 프로덕션 뭐 해보셨겠지만 프로덕션에는 고민할 게 너무너무 많고 헐루시네이션을 용납하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쉬는 시간에 메가존 클라우드 설명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예, 비디오로 해서. 저도 이제 그 2018년 메가존 클라우드 생길 때 그때쯤에 메가존 클라우드에 조인을 했고요. 아무튼 데이터 쪽하고 AI 쪽 부분에서만 쭉 지금까지 경험이 왔었고 메가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약어로 ADC라고 하고 그 AI 앤 데이터 어널리틱스 센터입니다. 저희는 딱 두 가지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데이터, 두 번째가 AI. 근데 요거에 관련된 어떤 컨설팅이나 구축 서비스, 그 다음에 관련돼서 뭐 데이터브릭스나 이런 좋은 ISV 솔루션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만든 제품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 부분 같이 버무려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 생성형 AI 쪽에 이제 민주화, 대중화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24년도의 AI 트렌드,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뭐 되게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데모크라타이제이션 해가지고 뭐 민주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화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가트너에서 발표를 했어요. 올 초에. 예, 그래서 26년도까지는 전체 기업의 한 80%가 생성형 AI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용해서 사용을 한다. 이게 23년도에는 5% 미만이었던 부분들이 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몇 년 전에 클라우드가 도입이 되고 그 이전에 뭐 데브옵스가 도입이 되고 뭐 인터넷이 도입이 되고 이런 흐름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생성형 AI를 저쪽 동네에서 남이 하는 거 보고 뭐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비즈니스 상에 이제 녹아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 저는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80%라는 게 되게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24년도 고객분들도 실제 그렇게 느끼면서 진행하는 거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있어요. 모델을 만드는 곳도 굉장히 많고 되게 큰 기업에서도 많이 나오고 오픈소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시장을 크게 이제 봤을 때는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모델을 만드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가 이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네이블링 툴 영역, 그 다음에 이걸 버무려서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고객분들이 이제 되게 잘 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어려워하시거나 이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모델 영역은 크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데 저희 또 사연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한 3월 정도부터 생성형 AI를 준비했어요. 재작년 11월에 이제 GPT 딱 나오면서 되게 붐이 일었었고 그다음에 호기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AWS에서 이제 매드락이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이제 6월이었고요. 이때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쪽 다 아실 겁니다. GPT. 그 다음에 AWS 같은 경우는 GPT를 독점적으로 MS가 쓰고 있기 때문에 세컨 티어에 있는 모델들을 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엔트로픽의 클러드, 뭐 기타 등등, 뭐 타이탄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을 쓸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들을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쓰는 파인 튠 모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영역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모델을 뭐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해서 되게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영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 영역의 느낌, 패턴들을 조금 더 쉽게 뒤에 제가 장표에 설명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많죠. 이걸 활용한 부분들이 있고 이네이블링 툴에 뭐 여러 가지 랑체인이나 이런 것들 도와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에코에 대한 시장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시장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이 어디에 힘주기를 하느냐 이 판을 보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대중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대중화, 그 국민이 뭐 주인이 되는 세상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걸 크게 이제 사용자하고 그다음에 기술하고 거버넌스 관점에서 좀 나눠보면 사용자분들이 되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을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나오고 있고 제가 사실 지난주에 데이터브릭스의 이제 글로벌 서밋에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도 또 대중화가 한 단계 더 발전이 됐더라고요. 뭐냐면 파인 튠 모델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쉽게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시장에서는 이쪽 하드웨어나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은 빠져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접목이 돼서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파인 튠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파인 튠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되게 좋은데 파인 튠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데이터셋이 있어야 이제 파인 튠이 되는데 그 노하우들은 잘 공개는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영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LLM만 봐도 뭐 챗GPT가 있고 뭐 클라우드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픈 소스 모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자화가 되면서 되게 경량화된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때는 베스트 모델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목적에 맞는 모델을 경량이건 중량이건 초고대 모델이건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전차 이제 거버넌스,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같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이 대중화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현실을 보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POC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한 30번 정도, 뭐 20번 뭐 이상 했고 대부분 무상으로 진행을 했고,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이해해 가는 단계고 고객분들도 정말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헐루시네이션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지 뭐 이런 부분들 검증하는 단계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기술 역량 확보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모델이 나와요. 최근에 또 어나운스가 됐잖아요. 클러드에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엔트로픽에서 클러드 3.5. 뭐 말인 즉슨 뭐 GPT-4 옴니보다 뭐 훨씬 낫다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런 것도 또 저희가 적용한 사이트에는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3.5 소넷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방에다가 되게 모델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이걸로 간다, 사실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새로운 모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 진행하시기가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하고 구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 만들어진 거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해서 구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고, 서브스크립션으로 월에 뭐 100만 원 내서 하는 서비스들 같은 거 있어요.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내용들 정리돼서 나오는 부분들 꼭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부분은 많이 잡혀가고 있어요. 많이 잡혀가고 있고 그 모델 자체의 성능으로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 장치, 라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범주를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우회도로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챌린지 제일 중요한 거죠. 적용 업무. 이런 고객분들 되게 많으세요. 우리 글로벌이 적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인데 우리 로컬에서도 좀 뭔가 해봐야 되는데 뭐 쌈박한 거 있으면 가져와봐. 없어요. 왜 없냐면 그 도메인의 그 회사의 기업 프로세스나 데이터들은 그분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막혔던 부분, 좀 고민할 부분이 있어야지 그 뭐 레퍼런스만 보고 참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발견한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고 효과성 있게 가느냐,
를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구축을 도와드리는 부분들이지, 우리한테 뭐 남들과 다른 거 뭔가 가져와봐 이런 거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스케이스를 참조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대한 보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또 있고, 또 효과적으로 비용 사용하는 부분들, 한 10명 사용하는데 돈이 한 1년에 한 10억 들어간다. 저 같으면 사용 안 해요. 사용 안 하고 그냥 손으로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 효과적으로 뭐 10명이 사용하는데 뭐 월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되게 비용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유되는 거는 뭐냐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많이 인정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 반면에 또 다른 기업하고 되게 차별화된 업무, 같은 인더스트리인데 업무 양식이나 프로세스나 데이터가 비슷한데 완전히 쌈박한 거, 이런 거 사실은 없거든요. 예, 개선은 내부에서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구난방으로 되면 사실 그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은 있어요. 뭐 어디는 뭘 쓰고 어디는 뭘 쓰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표준이 없는데, 되게 루즈리 커플되어 있지만 거버넌스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24년 현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은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짚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 변화가 이제 일어나려면 들어보셨겠지만 섀도우 IT라는 개념이 있어요. 섀도우 IT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서 허용되지 않은, 인가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뭔가의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게 되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차피 필요하니까 썼고, 이런 것들이 뭐 악용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차 양지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사실은 GPT나 이런 거 많이 써요. AWS를 메인으로 하면서. 예, 왜냐하면 거기서도 답변을 썼고, 뭐 플렉서티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섀도우 IT가 점진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을 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문화적 수준의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좋은 작용하고 좀 나쁜 작용하고 이제 나오죠. 먼저 긍정적인 거 보면은 일단 개인별로 업무 생산성에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뭐 일주일 걸리는 거 뭐 원투데이 하게 되면 비즈니스 경쟁력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신기술이 내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요게 이제 적절한 통제가 없이 그냥 개별적인 섀도우 IT가 이제 붐이 된다고 하면 어떤 그 표준화에 대한 기술 부채가 당연히 쌓겠죠. 이거 나중에 뜯어 고치려면 뭐 한 3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우리는 표준 다 잡고 할래 그러면은 한 2년 후에 시작하는 뭐 이런 부분이 될 거고, 그 밸런싱이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유출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오픈 AI나 엔트로피나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여기는 클라우드를 안 타기 때문에 퍼블릭망, 그냥 인터넷망으로 가요. 이런 데서 보안이 뚫리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올라가 있는 GPT, AWS에 올라가 있는 클라우드, 이 환경이 되면 일단 클라우드 자체가 한번 보안을 점검을 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네트워크상에서 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렇게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하고 밸런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저도 이제 느끼는 부분인데, 이제 관망만 하시던 기업들이 이제 이거를 하나씩 관리의 영역으로 이제 가져가시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문화적 혁명이 조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실무단에서 한두 명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C-레벨 분들 전략적으로 조직에서 이제 이런 생성형 AI나 혁신 기술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호기심을 채우는 부분들은 그냥 GPT나 클라우드 일반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생산성이라는 거는 우리 자사의 프로세스, 자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사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요새 뭐 에자일 방법론 나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딱 그게 맞아요. 한 번에 빅뱅으로 뭐 100억, 200억, 300억 들여가지고 하는 분야보다는 작게 시작해서 그걸 검증하고 체득하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뭐 성공 경험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서 성공 경험이면 왼쪽이 실패 경험이면 왼쪽은 안 가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작은 데서 시작하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늘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수용을 결정하고 스몰 석세스에 대한 경험을 하시고 그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바랍니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컨설팅 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메인의 그 프로세스나 뭐 데이터는 기업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뭐 컨테스트나 이런 경진대회 같은 거를 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것들이 우선순위가 갔으면 좋겠는지, 실현 가능한지, 비용적인 부분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들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것들을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립니다. 트렌드인데요.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제 사람 뇌를 가지고 왔어요. 사람 뇌 보면은 여기에 뭐 언어도 들어가 있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무언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생성형 AI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시키고 하는 것들 LLM 모델 포함해서 요거에 이제 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뭔가 지시를 받고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자영업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뭔가 지시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뭔가 액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뇌가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다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뭔가를 봐야 돼요. 예. 회사의 뭐 문서를 보던 회사의 데이터를 보던 회사의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 뇌에서 버무려 가지고 답변을 하거나 액션을 해요. 요 영역을 이제 쉽게 프로세스하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데이터와 프로세스 기업 내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내 뇌가 오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헐루시네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라그라는 걸 통해서 각종 매뉴얼이나 저형 데이터, 우리 회사의 ERP 데이터, 우리 회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제가 케이스에서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인 튜닝 부분 되게 어려워요. 고민하실 때 어떤 데이터 좋은 셋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기준은 있어요. 뭐냐면 장기적으로 가는 것들은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없다고 하면 없으면 제가 어떤 참고서나 뭔가 하나 더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타임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수시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제 뇌가 좀 헷갈림이 오글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오른쪽에 검색 진강의 라그의 영역에 넣어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저형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영역들은 파인 튜닝을 시켜서 하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라그에 잘 정리해서 이게 오케스트레이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적으로 이제 그려보면 되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비즈니스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년 요맘때 초기 때 했던 거는 비정형 문서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 뭐 기타 등등. 근데 저희가 실제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 플러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ERP 데이터, 그다음에 정형 마트 데이터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웹에서 크롤링해서 잘 정리된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원 오브 소스가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라그라는 곳에 적절한 인덱싱을 통해서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서 검색, 데이터 검색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LLM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LLM 자체도 GD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트랜지션을 해요. 왜냐하면 올바른 질문이 들어가야 올바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딱 질문 던진다고 그냥 그것만 과거에는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라는 걸 써가지고 중간에 최적의 답이 나오게끔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문서가 넣었어요. 근데 답이 죽었다 깨나도 잘 안 나와요. 과거에는 막 청킹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이 짓 저 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답변이 잘 나오게 하려면 라그 자체를 튜닝을 합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좋은 답변과 올바른 답변이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발전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그다음에 기능 요구사항, 그다음에 최적의 기술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초기에 이제 만들었던 이제 그 시장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너네는 어디 하니? 이렇게 보면 저희는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로컬에서 나온 오픈 된 모델 가지고 그거를 막 학습을 시켜서 한글 자체가
해자가 될 수 있다고 작년 이맘때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한글이 너무 이제 제약이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한글은 더 이상 해자가 될 수 없다. 예, 그다음에 뭐 조 단위로 뭐 돈을 부으면서 이제 만드는 기업을 좀 따라갈 수가 없고, 로컬에서 나온 모델들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가볍게 쓸 수 있는 이제 그 영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모델 쪽에서는 주로 파인 튜닝 영역을 주로 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뭐 코파일럿이나 아마존 큐 이런 거 사실 만들기 어려워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이걸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데이터 되게 중요해서 기존에 이제 메타데이터는 표준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이제 카탈로그 데이터라고 해서 각종 흩어져 있는 것들을 묶어서 제공할 수 있는 카탈로그 영역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경험상으로 해서 일단 만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 컨설팅 서비스 부분 진행하는 부분들, 사례를 기반으로 또는 고민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에 힘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온라인돼 있고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네아이 360이라는 오퍼링을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거기에 이런 PS 관점에, 프로페셔널 서비스 관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플랫폼 360 카탈로그하고 이제 포탈 영역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하고 생성형 AI하고 연계가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기업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재밌는 이제 사례 부분, 앞에까지는 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되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24년도는 진짜 실행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으로 고객분들도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례가 있느냐? 저희가 24년도에는 물론 POC도 진행하지만 프로덕션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9개인가 진행되고 있어요. 상반기 오고 있는데, 이제 9개라는 건 뭐냐면 빌러블로 진행한다는 거고요. 프로덕션으로 진행한다는 거고, POC와는 다르게 고민할 것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나눠봤어요. MFG가 많아요. MFG가 많고, MFG 같은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에 기업의 스펙트럼이 뭐 되게 작으신 기업도 있고 굉장히 큰 기업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제 제조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업종도 되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문서 기반의 대화하는 부분들, 문서를 생성하는 부분들, 상품을 추천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연어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소프트웨어 개발 일부분 있고요. 이제 리테일 부분도 있고, 이제 D&B 부분도 있고, 뭐 헬스케어나 여행사,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비즈니스가 쭉 채워지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올해 한 가을쯤에 이 유스 케이스들을 이제 더 채워서 그때 또 이제 이런 비슷한 자리 만들려고 생각 중인데, 그때는 좀 더 많은 케이스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기사상에도 왔어요. 저희 첫 번째 고객사 빌러블의 한솔지지시고요. 이건 뭐 기사도 났기 때문에 뭐 제가 제 고객사 명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10년치 영업일지를 가지고 계세요. 관리하기 너무 힘드세요. 10년도 훨씬 넘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사에 대해서 하려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답변들은 있어요. 근데 그 영업사원들이 잘 정리한 10년간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그걸 서머라이즈해서 할 수 있게끔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되게 간단하지만 효과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들 진행을 했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모드가 있어요. 그냥 클라우드나 GPT가 답변을 해주는 일반 모드, 그 다음에 이 영업 일지 기반의 답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향후에 지금 뭐 HR이나 내부에 이제 2, 3차 프로젝트를 또 준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반도체 쪽인데, 그 1차 벤더는 아니고 2차 벤더 부분들인데 굉장히 다루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매뉴얼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다 습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되게 막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찾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표나 그림들이 막 섞여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만 싹 보일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잘라 넣을 때도 각각 영역마다 뭐 서머리를 잡아서 넣고 뭐 1차 검색을 통해서 2차 검색을 통해서 아까 또 말씀드린 원본 자체를 컨트롤하지는 않고 답변이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은 그 관리자분들이 직접 라그 자체를 수정할 수 있게끔 책임자 뭐 아무나 수정은 못하죠. 그렇게 이제 약간 응용을 해서 진행한 케이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커머스. 이커머스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뭐 쿠팡도 있고 11번방가도 있고 G마켓도 있고. 생성형 AI 형식으로 질문을 날려보신 분 혹시 계세요? 한 번이라도? 없죠. 제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쿠팡에서는 답변이 그래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닥스훈트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얘가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좀 되게 조금 좋은 수제사를 좀 추천해줘봐. 이렇게 했을 때 쿠팡은 답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뭐 언제 이렇게 막 소리 소문 없이 싹 하고 저희 고객사는 답이 나와요. 물론 뭐 자사몰이세요. 전체 커머스는 아니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저쪽에 나와 있지만 생성형 AI가 그거에 대한 커멘트를 해줘요. 이런 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선물 뭐 한 3만 원 미만으로 좀 좋은 거 좀 추천해줘 하면은 스승의 날에 뭐 어떤 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라고 위에 나오고 밑에 상품들이 쭉 레코멘드 돼요. 근데 상품에 이제 대한 배열은 위에 이 추천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상품의 순일 수도 있고 요거는 뭐 조율하기 나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합니다. 기존에 이커머스 검색에 대해서 한층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응용하는 건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커머스 쪽이나 다른 쪽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장바구니를 한번 봐서 뭐 레시피를 추천해주고 거기에 뭐 안 산 물건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같이 레커멘드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케이스예요. B2C에서 이제 지식을 정보화를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쪽인데 GPT가 나오면서 이제 각종 올라와 있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실 대학생들 자녀 두신 분들 아시겠지만 많이 쓰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뭐 쓸 때 일이 있을 때 기존에 있던 보고서들을 참조하기 위한 사이트고 그 보고서를 산 다음에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 재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제 아이디어를 녹여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생성형이 같이 해주는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기 오픈하는 이제 9월에 베타 오픈을 목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되게 다양해요. 내 비즈니스에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녹일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업 내에서 고민을 하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가장 일반적인 거죠.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도 지금 회계 업무 쪽에서 각종 회계 절차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사용자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이제 오픈 예정이고 뭐 인사나 뭐 총무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HR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할 때 모든 직원이 거의 뭐 그 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연말정산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배포하긴 하지만 사실 저도 안 보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궁금한 거 그냥 그룹에 날리고 답변 받고 하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 이건 이제 제 케이스인데 저도 이제 조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연말에 어떤 비즈니스 트렌드고 방향성, 뭐 저도 뭐 같은 자료도 찾아보고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할 때 활용하는 케이스. 케이스들을 쭉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뭐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시고 이런 생성형 AI가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이 돼야지 여러분들한테 이곳 가야 되는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일 되게 크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남들 하니까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포인트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진행하시면 되지, 남들 하니까 우리 아무 그것도 없는데 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거 짐이 되지 않는 범주에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